네, 조선대성 김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은 역시 최상민 선생님처럼 연락을 받고 급하게 한 달 만에 써서 좀 초고 실험,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보완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김수인 선생님이 또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주에서 연극을 쭉 했고, 뭐 지금도 하고 있고, 희곡도 쓰고, 뭐 희곡문학으로 박사도 받고, 뭐 30년 이상 연구하고 있고, 강주에서 한 연극 다 비평하고 있고, 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강주 연극 가지고 이제 쭉 학교에서 발표하니까 그 최영주 선생님이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중앙 연극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한 3, 4년 전인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연히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강주에서 연극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고 뭔가 강주 사람들이 하는 연극과 좀 변별점이 최영주 선생님 말처럼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연극은 이제 나는 강주에 없었다 그 작품과 시간을 칠하는 사람 그 두 작품입니다. 강주에서 하지만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극이죠. 그래서 이제 중앙 연극이다 이렇게 저는 명명을 했고, 제가 이제 강주 연극으로 지정한 두 작품은 강주 NGO 단체에서 지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지역 극단과 이제 중앙 연극으로 이렇게 지역 연극과 중앙 연극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강주에는 5.18 이후에 제가 5.18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하여튼 꾸준히 5월을 형상화해 왔습니다. 거의 81년부터 쭉 해왔고, 그 이제 선두에는 전국 민족극협회 소속 극단인 놀이패 신명과 극단 토박이가 이제 주로 5월을 형상화해 왔고, 또 고초도 겪고 이제 그랬었죠. 80년대에. 저도 이제 물론 그런 작품에 출연도 하고 쭉 봐왔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2000년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극단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1980년대 후반에 이름 없는 극단이라고 해가지고 한두 명의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들이 와서 광주 그 5.18 사적지 구도청이나 이런 데서 퍼포먼스를 하긴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한두 분이 와서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이제 멍 때리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 이렇게 짧은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영하고, 제가 한 3, 4년 전에 장소 특정성 연극, 우리 그 사회자인 백노라 선생님도 장소 특정성 연극 발표해서 제가 그 이제 논문 쓰면서 도움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장소 특정성 연극이 막 한국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 이름 없는 극단은 1980년 후반에 그걸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선진적인, 물론 이제 한두 분이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한두 명 배우 데리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중앙극단들이 내려왔는데, 그 이름 없는 극단이 최초였고, 이제 큰 단체로는 2000년에 임철우 선생 소설 봄날을 김아라 선생이 연출해가지고 강주에서 아주 크게 강주시에서 한 10억 이상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했었고, 그게 이제 2000년이고, 2004년에 짬뽕이 와서 또 강주에서 공연을 했었고, 2007년에 이제 푸르른 날에가 또 강주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 푸르른 날의 연출자가 2020년에 한 여기서 제가 분석한 나는 강주에 없었다 그 연출자죠.
그분이 이제 그 전라도 출신이시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이 했던 연극과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연극들을 함께 계속 그냥 보게 되는 2000년대 이후로 그러면서 이런 이제 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뭐 이제 서로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글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지역 연극을 말하려면은 뭘 이렇게 연극 방법을 써야 하는가 했을 때 다른 이제 학문 특히 이제 뭐 소설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로컬리티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연극에도 로컬리티를 적용해서 지역 연극을 해석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거칠게 이게 이제 인용을 했고 이 로컬리티는 제가 3, 4년 전에 그 장소 특정성 연극 이제 그거 할 때 장소에 대한 개념 연극에 있어서 장소성 개념을 공부를 한 것이 이 로컬리티에 거의 일치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장소성 연극을 로컬리티를 이렇게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 로컬리티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정의도 있고 좀 더 장소성에 가까운 로컬리티 정의는 김석수라는 분이 내린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속에 자리하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성이며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 문화적 관계와 의미 등이 통합된 실체로서의 삶터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서 기반하는 연극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 이제 그 어떤 몸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로컬리티에서 똑같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속에 자리하는 몸을 지역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 그래서 지역극단에서 한 두 편과 중앙에서 내려온 그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받은 두 편.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관광부 소속입니다. 이제 네 편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민속적 요소와 또 외부 지원, 장소성, 또 출연한 배우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그 민속적인 요소는 이전에 이제 제가 그 5월 영령을 민속적인 요소로 형상화한 작품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민족 어문학이라는 학회제 게재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좀 이해한 것들을 여기 좀 인용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은 이제 나는 강교수보다 줄임말입니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 작품 제목 줄임말이고 나는 같은 경우는 작품이 끝나고 이제 그 극장 문이 확 열리면서 그 군인들이 관을 두고 나와요. 관을 형성한 그냥 나무판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풍물이 막 연주되면서 이제 장례 의식을 이렇게 연출해 보이거든요. 본 연극에서는 하지 않고 연극이 끝나고 근데 우리나라 그 장례 중에 특히 남도 장례 중에 장례 그 출상하기 전날에 그 어떤 그 상주를 좀 달래고 그리고 넋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풍물을 치면서 막 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장례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중앙연극인 나는 광주에 없었다 해서 그걸 시연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민속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시간을 칠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게 삼신할미라는 저는 이제 삼신할미라고 규정을 했는데 새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딱 사과가지고 그 5월에 죽은 여주인공과 함께 놀면서 죽은 여주인공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 여주인공이 또 이렇게 임신하게 해서 출산하게 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민속학에서 보면 삼신할미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이런 도움을 주는 그 신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앙연극인 시간을 칠하는 사람에서도 우리 이제 고유의 민속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런데 지역연극은 이제 뭐 5월 공명 1, 2라고 제가 붙였는데 두 편이 이제 2019년, 2020년에 광주에서 이렇게 공연이 되었고, 이 두 작품에서도 똑같이 이 민속적인 요소가 발현이 되는데 중앙에서 하는 연극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특히 지역의 그 이제 민속을 활용한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로컬리티가 이렇게 이제 형상화되었고, 그게 이제 그 지역의 정서를 로컬리티라는 게 이제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려냈을 때 발현이 되고, 관객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 정체성에 함께 이렇게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보면서 훨씬 공감하고 더 이제 작품에서 추구하는 5월 영령을 애도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 그 로컬리티 장점이지 않느냐. 이제 민속적 요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앙에서 내려온 두 작품, 시간을 칠하는 사람과 나는 광주였었다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강주에 있지만은 이제 그 중앙 정부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 지원을 받았고, 광주 지역에서 이제 2019년, 2020년에 올린 두 작품은 똑같이 광주 지역에 있는 NGO 단체인 그 5.18 문화재단과 전교조 광주 지부, 또 광주 지역 민족예술가들의 협동조합, 이 세 단체가 지원해서 공연이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지원과 달리 지역의 지원을 받은 작품은 지역 NGO 단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역 NGO 단체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맞는 그런 이제 공연에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지원을 하면서 그냥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작품 콘텐츠에, 작품의 주제에 이제 개입해온 게 사실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컬리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좀 이따 뭐 말하겠지만 로컬리티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로컬리티다 아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좀 한계더라고요. 뭐 인문학이 이제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 로컬리티는 아직까지 또 문화예술 쪽에서 아직 많이 진전이 안 된 그런 이제 연구 방법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역 공동체와 지역 연극인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지역 단체 간섭을 받지만은 그런 게 긍정적으로 더 5월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게 하고 5월의 어떤 진실을 더 알리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성은 중앙에서 내려온 연극은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그 5.18 소극장 내에서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디프리 형태로 이렇게 이제 풍물놀이를 하는 그런 것이고,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그 소극장 안에서만 공연이 되는데 관객석이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좀 특별함만 이제 보이는 이런 차이가 있고, 지역연극인 5월 공영 1, 2 같은 경우는 5월 5.18 사적지를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 서울 평화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올려진 장소 특정성 공연도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서울 지역성을 이제 담보한 연극인데,
어쨌든 광주에서 그 장소를 찾아다니는 연극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연극보다 훨씬 더 장소성이 살아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주에서 하는 이제 이 장소에서 하는 공연의 배우들이 80년 이후부터 제가 아는 배우들인데 꾸준히 5월을 이렇게 성찰해오고 5월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진지하고 실체에 다가가서 형성할 수 있을까 한 결과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5월 장소를 찾는 연극에서 찾지 않았던 장소들 아주 그 디테일한 장소들 예를 들어서 5.18 때 임시로 관을 놔뒀던 그런 장소를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또 막 그 5.18 지하 공간에 다이너마이트를 엄청나게 놔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행히 그 화약을 이렇게 이제 철수해서 폭발은 하지 않았는데 그 장소에서 그 긴박한 상황을 또 가지고 어떤 장소성을 발현하는 그런 또 연극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고민과 실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중앙연극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물론 휴먼푸가라는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 팀들이 광주에 10여 차례 이상 방문을 하고 광주 현장 그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제가 한 건 다 알고 이제 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만의 고유한 그런 아우라를 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나 보네요. 이제 결론만 간략하게 뭐 결론에 다 들어 있으니까 예 147페이지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고에서는 중앙연극과 지역연극이 동일한 사건을 극화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이런 살핌을 통해 지역연극에 나타난 로컬리티 특성과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중앙과 지역 두 유형 연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민속적 요소, 외부 지원, 장속성, 출연진 등을 차례로 고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앙연극과 지역연극은 5월을 형성하면서 모두 민속적 요소를 차용했지만 특히 지역연극에서 더욱 비중 있게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5.18이 일어난 지역의 특수성과 남도 고유 민속 취향 전통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컬리티는 남도 관객이 5월 영령을 애도하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유형의 연극 모두 외부 지원을 받은 점을 차관에 고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앙의 지원과 달리 지역의 경우에 공동체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로컬리티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본고의 대상 작품을 공연한 주체가 지역의 정체성 실현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해 오랜 세월 실천하며 살아온 점이 더욱 로컬리티 구현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연극 행위를 통해 발현한 로컬리티가 지역 연극인들이 5월을 진심으로 대하며 행위하게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핀 장소성에 있어서도 로컬리티는 빛을 발했습니다.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고 이해도가 깊은 배우가 참여하면서 지역 역사와 관련된 단체와 연대한 결과 그동안 미지의 장소였던 곳을 무대화하는 성과를 냈고 이런 장소성은 종래 5월 극의 외연을 확장한 의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의 5.18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도의 심화를 꾀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출연진의 경우도 로컬리티가 공연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18 관련자들을 출연시켜 공연의 진정성을 살렸고 광주에서 오랜 시간 5월 영령 애도를 예술적으로 실천해온 배우들이 담론을 통해 현실 구체성을 구성하고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출연진만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광주 그 극단에서 할 때는 5.18과 관련된 사람들 출연을 시켰어요. 5.18 때 소년 5.18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까지 도청에 이제 살아남아서 평생을 이제 5월을 널리 알리는 이런 해설사 역할을 하는 분을 직접 5월 공병일 2019년 작품에 연극의 해설자로 이게 출연을 시켜가지고 5.18과 관련된 이제 숨어있는 이런 진실들을 관객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고
5월 공명, 그리고 이제 그 두 연극에서 다, 그 영령을 애도하는 춤을 추는 무용수가 나왔는데, 이 무용수가 5.18 때 그 시민군 기획실장을 했던 김영철 씨라는 분의 친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이죠. 5월 그 영령 유가족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애도하는 춤일 수도 있고 5월 영령을 애도하는 춤일 수도 있죠. 그 춤을 추는데 이게 로컬리티가 이렇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두 분이 출연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민 선생님 발표를 들었는데요. 김영학입니다. 저는 김영학 선생님 발표를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작품, 5월북을 다룬 그 네 작품을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두 개는 서울에서 이제 만들어서 내려가는 것이고 두 개는 이제 광주 지역 쪽에서 제작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이렇게 해서 지역 연극과 그다음에 중앙 연극을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분석 대상으로 삼으신 것 같고. 민속적인 요소, 외부 지원, 뭐 장소성, 출연진 등등을 약간 분석의 어떤 그 틀로 잡아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지역 연극에 나타난 로컬리티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수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 김수진입니다. 저는 어쨌든 1980년대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실체를 알리는 연극부터 뭐 짬뽕과 같은 미시서사까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는 여러 연극들이 많이 이제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5월극 또는 5월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범주화해서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이렇게 김영학 선생님 논문을 읽고 이제 제가 몇 가지 들었던 의문점을 이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뭐 중앙과 지역 연극으로 나누는 것에서 비교를 한 것에 대한 단순히 이제 뭐 창작자 특히 뭐 연출자나 배우들의 활동 근거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중앙 그리고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뭐 전체적인 근데 맥락에서 이제 뭐 민속적 차원 그리고 뭐 장소성 출연진 그 외부 지원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었던 토론문에 있었던 중앙에 대한 것은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민속적 요소에서 지역의 극단들이 이제 뭐 너프리굿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민속적 요소들을 더 일단 중앙의 지역 중앙의 극단의 그 창작자들보다 많이 차용을 했다. 활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는데 사실 이건 사실 광주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민족극, 소위 이제 민족극을 지향하는 그런 그 예술단체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광주 지역뿐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민족극을 지향하는 극단들도 뭐 이런 광주라든지 4.3이라든지 뭐 4.19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민속적 요소를 많이 차용을 했고 또 뭐 여러 그 소위 진보 진영이라는 데서 그런 국과 같은 민속적 요소를 사용한 것은 집회 현장이라든지 80년대 이미 어떤 주류 문화에 대한 대항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차용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과연 광주 지역의 어떤 특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더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 광주 지역의 예술단체 공명 1, 2를 한 어떤 이제 그 신명이란 단체 역시 민족극을 지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선생님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장소성 측면에서도 이제 로컬리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뭔가 어쨌든 그것이 실제의 장소에서 공연이 됐을 때 뭔가 관객에게 사실은 어떤 감동 혹은 관객이 어떤 그것을 수용할 극적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광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이런 그 내용들을, 창작을 위한 내용을 수집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그 실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더 이제 장소성 측면에서 이제 그 선생님의 구분대로 중앙과 지역을 구분할 때 오히려 저는 이런 차이가 좀 더 느껴졌어요. 제가 사실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광주 지역 단체의 공명 원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광주를 기억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 중심 라고 본다면, 예를 들면 김민정 작가가 쓴 시간을 시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광주에 없어도 이머시브 그 지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오히려 약간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물질 혹은 어떤 그 장소 자체가 스토리텔링의 주체가 되는, 뭔가 약간의 이렇게 여전히 사람 중심의, 그리고 특히 여기 김현우 씨의 춤과 같이 피해자였던 그 당사자들의 사람 중심의 스토리텔링이라면 광주 지역의 이야기가, 연극이, 그래도 타 지역의 이야기는 뭔가 사람과 거기 있던 사람과 어떤 물질, 장소가 어떤 동등한 스토리텔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 김민정 작가의 남현동 대공분실을 썼던 그 제목이 미궁의 설계자와 같은,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진 부분에서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요. 김영학 선생님께서 또 이제 창작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실제 사건을 다루는 연극에서의 당사자성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5월 연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한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말을 쓰시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당사자성이 주는 어떤 연극에서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연극에서의 당사자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네. 거의 정리하자면 그 지역과 중앙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라든가 범주화의 기준을 좀 여쭤보신 것 같고요. 두 번,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이제 연출 방법까지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연출 방법이 어떻게 관객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의도가 좀 포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왜 이제 광주 서울이라고 안 하고 이제 지역 중앙이라고 했느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광주에 있으면서 지역 정체성을 다루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지역 연극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서울에 있어도 중앙에 있어도 서울의 로컬을 다루면은 그건 지역 연극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성을 다루었느냐 다루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광주에 있어도 지역성 다루지 않고 광주 연극이 아니듯이, 광주에서 지역성, 지역 정체성, 예를 들어 지역의 역사, 지역의 문화, 지역의 어떤 정신, 이거를 형성하려는 것은 이제 로컬리티로 보고, 광주에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것은 광주 연극이 아니고 그냥 광주 연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중앙으로 이제 분리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고, 중앙에 있어도 이제 서울 로컬리티를 살리면 그건 지역 연극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서울의 특정 지역의 뭐 장소성을 살리려고 한다거나 뭐 평화시장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그건 로컬리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 로컬리티가 중앙에 대한 지역의 소외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근데 강주 연극인들이 아시아 문화전당의 소외의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강주에는 비엔날레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엔날레가 전 세계적인 미술제인데 강주 출신 화가들이 거기 전시국장을 해요. 중요한 일을 강주 출신에 맡고 있어. 근데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은 강주 지역성을 전혀 폐지해버려요. 그냥 문화관광부다 해가지고. 근데 물론 비엔날레는 강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제 이제 예술제라 예술 감독은 이제 세계적 명망가를 데려오고 그 예술 감독이 꾸리되 전시 감독은 강주 출신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강주 지역성을 반영하는데 아시아 문화 전당 전혀 그거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왜 비엔날레 화가들은 그런 세계적인 연극 미술제인데 지역 예술가를 이렇게 반영하고 지역성을 고려하는데 왜 연극은 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아니 이거는 문화관광부 것 아니냐. 아니 아무리 문화관광부에도 강주 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그 묘한 뭐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강주에서는 그쪽이 훨씬 더 자금이 있고 하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에서의 로컬리티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강주라고 안 하고 이제 지역이라고 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주장은 민속극적 요소는 다 쓰고 있지 않느냐. 근데 민족극에서 출발하게 된 배경이 1970년대 서울대 연극반 출신인 뭐 김지아라든가 임진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우리 전통 가면극, 봉산탈춤, 강령탈춤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각 대학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전수했어요. 강주도 1979년인가 김지아, 임진택, 김민기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탈춤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전남대 탈패, 조선대 탈패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발전해서 80년대 5.18을 겪고 80년 초에 이제 놀이배 신명이라는 그 마당극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단체들이 5.18을 형성화 이제 하는데 놀이배 신명은 2, 3년 있다가 그걸 안 해요. 봉산 탈춤이나 이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뭐 있지 하면서 지역의 판소리, 지역의 민요 이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특히 이 전라도 지역은 이제 그 진도 뭐 식김 굿이라든가 민요 판소리가 굉장히 강세인데 이 탈춤이나 이런 걸 황해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고유 예술과 민속을 그대로 이제 차용한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9년인가 이제 그 대본집을 빼내는데 출판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전라도 마당 굿이에요. 그러니까 노이피 신명은 우리는 그냥 민속이 아니라 전라도 지역성을 가지고 마당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로컬리티가 강주에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민족극에서 하는 로컬리티. 물론 이제 민족극도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도 급단이 제주도 도당굿을 하는 전수자가 참여하고 있고 그것도 저는 로컬리티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족극 하는 사람들의 작품도 다 로컬리티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러면은 로컬리티 구현하기 중요한 거는 뭔가? 역시 그 중앙 연극과 차별화된 이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배우들이 늘 배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뭐 지역의 문화, 역사, 예술, 정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이 팀이 이런 사람들이 조합이 돼서 공연을 했을 때 로컬리티가 살아나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연극성을 발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뭐 답을 세웠습니다.